여러분, 2023년 4월 1일이었습니다. 만우절 장난인 줄만 알았던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가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맥주업계의 부동의 1위, 미국의 영혼이라 불리던 버드라이트가 단 며칠 만에 시가총액 35조 원, 그러니까 270억 달러를 공주으로 증발시켜버린 사건이죠. 반면 시간을 조금만 돌려 2018년으로 가볼까요? 나이키는 미국 사회가 가장 민감해하는 인종차별 이슈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불태우고 불매 운동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온라인 매출 31% 급등, 창사 이래 최고 주가 경신. 도대체 무엇이 한 기업은 나락으로, 한 기업은 전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업이 정치적 올바름, 즉 PC주의와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브랜딩 전략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마케팅 지식을 넘어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버드라이트 사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트랜스젠더 모델을 써서 망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배신감이거든요. 버드라이트의 핵심 고객층이 누구입니까? 퇴근 후 미식축구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따는 미국의 보수적인 백인 남성들이 주력 소비층이에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술이죠. 그런데 마케팅 부사장 알리사 하이너샤이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드라이트의 이미지가 너무 프레티, 그러니까 파티를 즐기는 철없는 남자들 이미지라며 이걸 바꾸고 싶다고 했죠. 기존 고객을 낡은 이미지로 치부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틱톡 팔로워 1,000만 명이 넘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딜런 멀베이니에게 그녀의 얼굴이 그려진 특별 제작 캔을 보냈고, 딜런은 거품 목욕을 하며 맥주를 마시는 영상을 올립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락 가수 키드락은 버드라이트 캔에 총을 쏘는 영상을 올렸고,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죠. 여기서 버드라이트의 진짜 실책이 나옵니다. 만약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진행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모기업 AB 인베브는 주가가 폭락하자마자 해당 마케팅 담당자들을 휴직 처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려는 게 아니다 라며 어정쩡한 해명문을 냈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어요. 보수층은 이미 떠났는데 성소수자 커뮤니티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기업이 자신들을 이용만 하고 보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맥주 판매 1위 자리를 22년 만에 뺏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실패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고객을 완전히 오판한 역사에 남을 참사였죠.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나이키는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2018년 9월 나이키는 Just Do It 캠페인 30주년 모델로 콜린 캐퍼닉을 선정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식축구 경기 전 국가재창 때 무릎을 꿇어 인종차별에 항의했던 선수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자식이라고 욕할 정도로 보수층에게는 역적 같은 존재였죠. 나이키가 이 사람을 메인 모델로 쓰면서 내건 카피가 예술입니다. 신념을 가져라.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일지라도.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에는 나이키 운동화를 가위로 자르고 불태우는 영상이 도배됐고, 나이키 주가는 장 초반 3% 넘게 빠졌습니다. 언론들은 나이키의 도박이 실패했다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나이키 경영진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키는 자신들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키의 주 소비층은 도시에 사는 10대와 20대, 그리고 흑인과 히스패닉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입니다. 이들은 캐퍼닉의 행동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죠. 나이키는 버드라이트처럼 어설프게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떠나라 라는 배짱을 보여준 거죠. 결과는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광고 공개 후 노동절 연휴 기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6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 가까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나이키를 불태우던 사람들 덕분에 엄청난 바이럴 효과까지 얻었죠. 나이키의 설립자 필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하면 누군가는 당신을 싫어하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이게 바로 팬덤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그냥 무조건 세게 나가면 되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념은 독이 됩니다. 스타벅스의 사례를 볼까요? 2015년 스타벅스는 Race Together, 즉 다 함께 인종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바리스타가 컵에 이 문구를 적어주고 손님과 인종차별에 대해 토론하라는 거였죠. 상상해 보세요. 아침 출근길에 바쁜데 커피 기다리면서 낯선 알바생과 흑백 갈등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신가요? 이건 대재앙이었습니다. 위선적이고 현실 감각 없는 캠페인이라는 비난 속에 일주일 만에 조기 종료됐죠. 스타벅스가 인종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3년 뒤 2018년 필라델피아 지점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주문을 안 하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CEO였던 케빈 존스는 사건 발생 즉시 현장으로 날아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무려 8,000개가 넘는 미국 전 매장의 문을 하루 동안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 손실만 수백억 원이었을 텐데 말이죠. 17만 5천 명의 직원들에게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살을 깎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대중은 그제야 스타벅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세포라를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뷰티 업계에도 흑인 커뮤니티를 지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검은색 바탕에 텍스트만 적힌 이미지를 올리며 지지 선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죠. 이때 세포라는 15%, 플래지라는 캠페인에 가장 먼저 서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장 진열대의 15%를 흑인 소유 브랜드 제품으로 채우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 비율이 약 15%라는 점에 착안한 거죠. 세포라는 실제로 흑인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인큐베이팅 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행동, 그리고 지속적인 실행. 이것이 세포라가 다양성 이슈를 다루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보이시나요? 바로 일관성과 희생입니다. 버드라이트는 기존 고객을 희생시킬 준비도, 새로운 고객을 끌어안을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반면 나이키는 보수층 고객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핵심 고객에게 올인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하루 매출을 포기하면서 진정성을 증명했고 세포라는 매장 공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마케팅을 한다면 혹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내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는 말뿐인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기업의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심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거든요. 오늘 우리는 버드라이트의 몰락과 나이키의 도약, 그리고 스타벅스와 세포라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브랜드가 지켜야 할 철학에 대해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이키의 도박이 멋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버드라이트처럼 너무 위험해 보이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 바로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PC주의 논란 속에서 어떻게 콘텐츠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내부 사정을 적나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콘텐츠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